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니면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사실 이 짧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 콩팥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바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며 무심히 넘기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콩팥은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아픈 소리 한 번 하지 않죠. 하루 24시간 내내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게 콩팥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말이에요.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후 우리 콩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무언가를 입에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아침에 하는 첫 행동이 콩팥을 지킬 수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콩팥은 정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절반 이상 손상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30분이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콩팥의 하루 컨디션이, 나아가 평생 건강이 결정될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강호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이분은 40여 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은퇴교사입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교직 생활이 바쁘다 보니 아침 식사도 대충 때우고 커피만 마시고 학교로 나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가끔 피곤하고 부정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의사는 만성 신장 질환 3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하세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대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깨달으셨어요. 수십 년간 반복된 잘못된 아침 습관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렸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셨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야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는 식후에 아주 약하게 타서 조금만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고 물만 마시는 게 답답하셨지만 몇 주 지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세요. 물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바로 아침 첫 행동을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떤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은 자연스럽게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돼요.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콩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짠 음식을 섭취하면 콩팥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농도가 정상화되고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콩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콩팥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하고 말이에요. 작은 선택의 차이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커피를 찾습니다. 잠을 깨우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 커피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이는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수많은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이면 카페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체내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마신 커피의 영향이 저녁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은미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올해 69세신 이분은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분도 매일 아침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열었어요. 밤 근무를 자주 해야 했던 간호사 시절부터 시작된 습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커피가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된 이 습관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발견하셨는데 간호사 출신이라 이상함을 느끼시고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단백뇨는 콩팥의 역과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의사는 여러 원인을 설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장기간의 카페인 섭취가 콩팥에 부담을 줬을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그분은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30년간 마셔온 아침 커피를 끊기로 결심한 거예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커피가 그리운 날에는 식사를 한 후 30분 정도 지나서 아주 연한 커피를 조금만 마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의사도 이렇게 빠른 개선을 기대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아침에는 물이나 차를 마시고 커피는 정말 가끔 식후에만 드신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잠을 깨워주는 게 아니라 콩팥을 괴롭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시는 시점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커피를 정말 마시고 싶으시다면 식사를 한 후 적어도 30분은 지나서 드세요. 그리고 하루 한 2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무카페인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국물이 빠진 식사는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국물이 사실은 콩팥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물이 빠질 수 없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갈비탕.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물 요리들이 사실상 나트륨 폭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먹는 국물 요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이렇게 짠 국물이 혈압을 올리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높아진 혈압은 콩팥 속 작은 혈관들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이 서서히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부산에 사는 조상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74세이신 이분은 50여 년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오신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짠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특히 아침에는 항상 멸치국이나 김치찌개를 드셨거든요. 어부 생활을 할 때는 몸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짠 음식을 먹어도 바다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니까 큰 지장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0대 중반에 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식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가끔 발목이 붓는 정도였어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숨이 자주 찼어요.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늘어났고요.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2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만성 콩팥병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때서야 그분은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드셨던 짠 음식들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의사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건 국물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국물 없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주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국물은 절반 정도만 담고 나머지는 건더기 위주로 드셨어요. 김치나 다른 반찬들도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줄였고요. 6개월 정도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1년 후 검사에서는 콩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도 이 정도면 큰 성과라고 격려해 주셨대요. 그분은 지금도 싱거운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맛있는 국물이 사실은 콩팥에게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국물의 양을 줄이고 염분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물을 드실 때는 국물 자체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그리고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다시마, 멸치, 채소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면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정말로 물 한 잔이 콩팥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시간 정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게 됩니다. 숨을 쉬면서도 피부를 통해서도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요. 이때 혈액은 평상시보다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의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콩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콩팥이 과로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때 물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혈액 농도가 정상화되고 콩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시작하고 콩팥이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전에 사는 이정화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올해 71세이신 이분은 평생 살림을 도맡아 하신 전업주부입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대신 항상 녹차를 마셨어요. 물은 맛이 없고 녹차가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느끼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요로결석이 원인이었어요. 의사는 결석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적인 수분 부족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녹차에도 수분이 있지만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이뇨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아침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그때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물맛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물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물을 마실 때도 요령이 있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드셨거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결석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작은 결석들도 자연스럽게 배출된 흔적이 보였어요. 의사도 수분 섭취 효과를 실감한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신기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한결 촉촉해졌다는 점이에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과 식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우리 몸에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60kg이라면 1리터 800ml 정도, 70kg이라면 2리터 100ml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콩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셔야 해요.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한 잔의 물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하루 종일 고마워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약과 음식들이 오히려 콩팥을 해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를 자주 찾게 되고 건강보조제도 이것저것 챙겨 드시게 되어요. 아침 식사도 간편한 가공식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거나 섭취할 때 그 위험성은 더욱 커져요. 진통제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는 작용을 해요. 일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복용하면 콩팥이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죠.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시리얼이나 즉석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도 콩팥이 분해하고 배출해야 하는 독소가 되거든요. 서울에 사는 한성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70세이신 이분은 30년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어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등산을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무리를 해서인지 무릎과 허리가 자주 아팠어요. 처음에는 가끔 진통제를 먹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매일 드시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아파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도 있었지만 약국에서 파는 것도 함께 드셨어요. 아침 식사도 간편하게 하려다 보니 주로 시리얼이나 빵, 햄 같은 가공식품으로 때우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도 번거롭고 이런 음식들이 간편했거든요. 건강보조제도 이것저것 챙겨 드셨어요. 관절에 좋다는 것,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 여러 가지를요. 문제는 2년 전 정기검진에서 시작되었어요. 혈액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후 재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여러 원인을 설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그분은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진통제 복용을 크게 줄였어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고 대신 물리치료나 찜질 같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셨어요. 건강보조제도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중단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어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셨대요. 특히 콩팥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 드시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1년 후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도 이렇게 빠른 회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콩팥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셨다고 해요. 이제는 뭔가를 먹거나 복용하기 전에 항상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해 본다고 하시네요.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시고 가능하면 공복에는 피하세요. 특히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건강보조제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가공식품 대신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을 선택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게 콩팥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30분이 콩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장기예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게 콩팥 질환입니다.
아픈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참고 또 참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쯤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호진님의 공복 커피, 박은미님의 카페인 중독, 조상철님의 짠 국물, 이정화님의 수분 부족, 한성우님의 약물 남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렸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침 첫 3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떤 순서로 하루를 시작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콩팥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국물은 절반만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반찬은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줄이세요. 처음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식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세요.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건강보조제도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하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건강한 콩팥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